적대비 보실게요. 여기 적대비가 좀 여러분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거 해야죠. 해볼게요. 보시면 자, 일단 적대비 같은 경우에 시험에 딱 한 동네 나오고요. 시험에서는 얘도 중간 정도, 진출이 한 중간?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나오는 편도 아니고 중간이고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적대비는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에요. 그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맞지만 우리가 세법에서는 적대비를 좀 안 좋게 바라봐요. 맞죠? 우리 정서상 접대한다라고 하면 거래처하고 밥 먹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뉴스에서 막 버닝썬 가지고 그죠? 버닝썬 보고 막 그 다음에 막 어디 가가지고 뭐 접대하고 맞죠? 그런 안 좋은 것들만 보다 보니까 뭔가 정서가 좀 안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접대비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에 매입세 불공제죠. 그죠? 근데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그래 접대비 업무와 관련되고 그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접대가 필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업무와 관련되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그 한도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접대비는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시죠? 접대비 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게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의 정의가 뭔지 먼저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접대비의 분류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실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형식은 접대비인데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안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형식은 접대비가 아닌데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뭔지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접대를 돈으로 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명확하니까. 맞죠? 근데 이제 물건으로 주면 접대비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건으로.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는 현물 접대비 얘기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평가가 가장 어려워요. 평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접대비의 귀속 시기. 우리 귀속 시기는 이미 했었죠. 어느 년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볼 것이냐 이건데 지금은 접대비라는 비용이니까 어느 년도에 송금으로 볼 거니 접대비를 지출한 연도니 아니면 접대 행위를 한 연도니 맞죠? 그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했었는데 우리가 접대비와 접대비 우리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빙 요건이 있어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명서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죠. 맞죠? 그래서 건당 3만 원 넘어가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증빙 요건에서 탈락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송금불산이 사회유출로 처리합니다. 좀 안 좋은 지출이니까 사유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출이 대상자가 주주면 배당, 됐죠? 임직원이면 상해, 됐죠? 이외에 나머지 법인, 다른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면 기타 사유출, 됐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접대비의 한도가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썼답니다. 1천만 원만큼 송금불산입이고요. 얘도 안 좋게 바라보니까 기타 우리가 사유출이야. 아시죠? 근데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한 걸 우리가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고아원 원장님한테 접대를 한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 접대? 좀 불편하다. 죄송해요. 고아원 접대를 하면 좀 이긴 하니까 내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를 한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를 했는데 한도가 2천만 원인데 거래처 사장님께 3천만 원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만큼 부당한 지출은 맞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상여라고 하게 되면 누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거래처 사장님이 소득세를 내야 돼요. 웃겨요. 그죠? 거래처 사장님이요 맛있는 음식 만드셨거든요. 그분한테 소득세를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상여나 배당하게 되면 웃긴 일이 발생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히 접대 한도 초과는 이득을 본 상대방이 여러분들 뭐 부당한 이득은 아니잖아요. 뭐 밥 먹는 게 맞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는 무조건 송금불산이 기타 세율로 처리한다는 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하나하나씩 해보고 여러분들은 집중하실게요. 평가입니다, 평가. 자, 넘어가보자. 해보면. 자, 접대비의 의. 여기는 말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접대는 공짜죠.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 광고 때리는 거. 됐죠? 광고 때리는 거랑, 그 다음 기부하는 거랑, 얘네들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접대비 같은 경우는 공짜로 주는 거고,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맞죠? 관련이 있고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불특정 여러 명에 대해 접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점비는 말 그대로 광고 때리는 거 무상 제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광고 때리는 거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홈플러스 갔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저기 못생긴 선생님 같이 생기시면 꺼지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광고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핸드폰 나오면. 네. 자, 그리고 기부금. 기부금도 공짜로 주는 거고 업무와 얘는 관련이 없죠. 기부한다는 건. 그리고 특정 어떤 곳에 기부하는 거지 우리가 불특정 여러 명한테 기부하는 거 아니죠. 일반적으로요. 고아원이면 고아원이 특정 지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송금이에요. 전액송금이고 그다음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좀 안 좋게 바라보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 송금이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한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한도가 없으면 기부를 할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기부를 장려를 해야 되니까 기부금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송금을 인정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접대비하고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13장 가서 별도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의 분류. 이게 아까 했던 형식과 실질.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부장님에서 이사로 승진했대요. 부장님에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승진해가지고요. 친구들 있죠. 친구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으니까 한턱 쏠게. 아니면 뭐 친구가 됐든 아니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저 이번에 이사 됐으니까 한턱 쏘겠습니다. 제가 쏜다 해가지고 쐈어요. 알고 쏘고 한 대략 그 적대비 한 50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뭐로 했냐면 제 돈 가지고 지출해야 되잖아. 회사 카드 넣은 거예요. 회사 카드. 맞죠? 내가 쏜다! 라고 회사 카드 넣고 양아치. 맞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주주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죠. 요거 방금 제가 접대한 거면 제 카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걸 법인이 지출하면 이건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건 부당한 이득을 제가 취했잖아요. 제가 이사라고 하면 제가 대표이사라고 하면 됐었어요? 그때는 상여로 때려버리면 상여로 송금불산이 상여 부당한 이익을 저한테 준 거죠. 회사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동그라미 2번은 실기에 내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자, 여름이면 우리 특히 여러분들 여름이면 회사에서 최근 들어서 좀 복지가 좀 괜찮죠?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좀 괜찮은 회사들은 그 동호회도 해가지고 평소에 거기에 스포츠도 하고 맞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이번에 우리 회사 동호회에서 이제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한대요. 아니면 뭐 스쿼시 이런 것들 하면서 회사가 거기에다가 뭐 정수기도 놔주고 에어컨도 놔주고 그랬대요. 그거 접대한 거예요? 그죠? 동호회 무슨 접대입니까? 맞죠? 그거는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봐서 전액송금이에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여러분 최근 들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게 노조죠, 노동조합. 맞죠? 노동조합은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의 그 짱 있죠, 짱. 이렇게 머리에 두르시고 앞에서 막 이렇게 머리 다 깎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노조한테 월급을 받지 현대차한테 월급 받으면 난리 나요. 이거 접대입니다, 접대. 현대차가 노조 그 위원장한테 접대한 거예요. 노조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있죠? 노동조합에다가 현대차가 뭐 정수기라든지 에어컨 놔줬대요. 그건 또 다른 법인의 적대항법으로 가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죠? 사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했는데 그게 법인이 이게 일반적으로 노조예요. 노조에 할 때 이를 적대한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법인도 설립이 되니까. 근데 그게 법인이 아닌 게 우리 회사의 동호회나 이런 단체예요. 그렇죠? 그때는 격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동그라미 이거는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여기요. 동그라미 3번 되게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3번 해보자. 동그라미 3번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간주공급 배우셨죠? 간주공급.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죠? 맞죠? 왜냐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구입하면 청소기를 팔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팔았을 때 원래 매입세 공제 해주는 게 맞아요. 맞죠? 세무서가 어떻게 합니까?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과세 사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과세 사업자인 현대백화점이 과세제와인 청소기를 구입하면 일단은 청소기를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그래서 미리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래서 사용하는 시점에 안 해주고 구입하는 시점에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걸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 시기가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거예요. 아니, 거래처에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럼 거래처에 공짜로 주면 매출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매출세금 왜 내요? 거래처 적대했는데. 맞죠? 안 내는데 세무서는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는 세금에 손실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얘를 제재를 해야 돼요. 이딴 짓 하지 못하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말아보냐면 그 청소기를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의제를 시켜버려요. 실제로는 팔지 않았지만. 의제를 해서 판매한 금액의 10%를 판매한 것처럼 보는 금액 10%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상 증여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알겠죠? 요거 좀 해볼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적대비는 좀 부가가치세가 좀 필요합니다. 해보죠. 자, 여기다가 좀 적어놓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 갑이요. 어떤 거래처로부터요. 선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얼마 주고 했냐면 200원에 부가가치세 20원 이렇게 매입하면 현대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2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200원 주고 사고 매입세 20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20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냐? 요 20원에 대해서 우리 청소기라고 할게요. 그럼 20원에 대해서는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세무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청소기 팔겠지? 공제를 미리 해줍니다. 근데 이놈 시기가 어떻게 했냐면 거래처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이야. 아시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만 받아놓고 매출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갑이 거래처에 실제로는 선물했죠. 요걸 청소기를 판매한 것을 의제를 시켜요. 간주해버립니다. 아시죠? 얼마에 팔았다라고 간주하냐면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 200원이 아니라 시세인 500원에 팔았다라고 간주를 해버려요. 간주하면 이 500원의 10%인 50원을 세무서가 내라는 거예요. 20원 공제 받았으면 20원 토해내게 하는 건데 얘는 죄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시가의 10%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시가의 10%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출세액을 우리가 5월 7일이다라고 1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7월 25일 날 50원을 납부하는데 중요한 게 이 값이 거래처한테 받아서 내요, 지돈 내요. 이때. 우리가 뭐냐면 잘 들어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라는 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내는 게 맞죠? 맞죠? 그러면 값이 거래처에 5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보잖아요. 그럼 판매한 것처럼 보니까 FM대로 하면 값은 500원에다가 거래처한테 부가가치세 50원까지 걷어서 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사장님 혹시 간주공급이라 배우셨나요? 사장님 당황하겠지? 간주공급이 뭡니까? 일단 대고 닥치시고, 제가 부가세 50원 내야 되거든요. 사장님이 주시죠. 라고 하면 사장님은 그 부가가치세를 줘, 뺨을 줘요. 뺨을 닥치겠죠, 여러분. 재미없어? 개개는요? 뺨을 주겠죠. 그래서 이 50원, 원칙은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내지만 이런 간주 공급은 받아서 못 내요. 상대방한테 딱히 맞아요. 그래서 이 50원 지불됩니다. 그래서 이 50원은 값이네요. 요것도 값이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래처한테 못 받아내요. 간주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또 회계처 잘 보세요. 그래서 요거 50원은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처리하겠죠, 여러분들. 네. 왜냐면 이 50원만큼은 내 돈 내는데 이게 접대와 관련돼서 내가 내는 세금이니까 접대비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 돈 나갈 거니까 접대비라는 비용 처리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도 접대비로 온다라고 돼 있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이미 배우셨죠?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그 매입세 접대비로 회계 처리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접대비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너무 잘 나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이거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 엄청나게 돼요. 접대비에서 주의하시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이거 채권 포기. 자, 채권 포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 자, 여기 자, 값이요. 값이 있고요. 네, 값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값이 을한테 채권이 10억 있는 겁니다. 10억 있는데 이 을이 부도가 발생했어요.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건져야죠. 가서 때리면 받아낼 수도 있지만 얘를 때리면 오히려 안 좋게 어떤 때리면 안 갚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일부라도 회수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값이 어떻게 했냐면 이 채권 중에서 얼마를 포기했냐면 8억을 포기를 한 거예요. 되셨죠? 이게 뭐냐면 채권을 포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죠. 여기 우리가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있죠.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일부를 포기한 경우는 이때는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봐요. 이건 어디서 배우실 건 나중에 대손 쪽에서 배우실 대손 쪽. 대손은 전액 송금이에요.
원칙. 한도 없어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걸 외우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얘가 업무와 관련되면 적대비고요. 업무와 무관하면 기부금이래요. 설명 좀 할게요. 보시면. 자, 보시면은요. 왜 이래? 자, 여기가 외국? 왜 이래? 여기가 외국. 이해되세요? 뭐냐면 갑이 여기 자 갑이 을한테 채권 10억이 있는데 이 을은 정상적인 애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애인데 A가 외국에 있는 A한테 건설계약 100억을 수주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요 100억 중에서 일부는 저한테 도급 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도급 주시면 제가 이 중에 채권 중에서 얼마를 포기하냐면 한 5억 포기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5억 포기할게요. 그럼 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는 게 여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우리가 조기에 회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 수주 따내기 위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 을한테 적대한 거예요. 적대한 거죠. 왜냐하면 업무와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즉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얘한테 이 채권 포기하고 5억을 적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적대비. 자, 또 다른 사례 들면 이분이 누구냐? 왜 이래요? 이분이 뭐냐면 고아원의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갑이 고아원에 라면을 외상으로 10억어치 팔았어. 10억어치 팔았어요. 팔았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다음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뭐 이상한 나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애들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혹시 이 채권 10억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애들 사진 보내면서 의도가 있는 거죠. 맞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이렇게 다 받으셔야 되겠나요? 그래서 눈을 뚝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5억은 포기할게요. 이거 업무와 관련이 없죠? 없는데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얘한테 기부한 9억원에 기부한 거예요. 5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채권 포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요. 그냥 어거지 만들어내고서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적대비의 증빙 요건 외우셔야 돼요. 실기에서도 증빙 엄청나게 냅니다. 해보시면. 자, 여기. 자, 적대비는 여러분들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증빙이 없대요. 그럼 항상 증빙이 없으면 대표자한테 여러분들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해서 상여 드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혹시라도 회사가 접대해놓고 증빙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대요. 그러면 송금불산에 상여 때립니다. 상여.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수증을 받았대요. 근데 조심하실 건 영수증을 받았다고 무조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시면 여기 저기 보이시죠? 건당 3만원 초과할 때 적격증명서를 받으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건당 3만원 이하분 있죠? 얘는 접대하고 영수증 같은 거 받아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에 영수증, 즉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게 있다 라고 하면 이때는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율로 무조건 처리합니다. 알겠죠? 상대방한테 뭐 소득세 내는 거 때릴 일은 없으니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유념하실 게 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명서에 해당이 되죠. 근데 유일하게 개인 신용카드가 적격증명서를 안 보는 챕터가 있어요. 그게 법인세나 소득세 접대비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접대비에서만큼은 법인 신용카드만 적격증명서류로 봅니다. 외우셔야 돼요. 꼭 제발 플리즈.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개인명의 신용카드면 얘는 영수증처럼 접대비에서만 그래요. 나머지 동네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적격증명서를 봅니다. 아셨죠? 그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는 법인 신용카드 가지고 계속 긁으시는 게 나아요. 전달 때는. 아셨죠? 역시 반드시 외우시고. 아셨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우리가 증빙요건 미적용이라는 건 건당 3만원 초과했어요. 접대비가. 근데 증빙을 받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접대비에 대한 증빙을 안 받으면 송금불산이 상여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하는 건 접대를 하는 건 맞는데 증빙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를 갖출 수 없으면 인정해줘야죠. 세법에서. 아시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자가생산 현물 접대비. 이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사오면 내가 증빙이 있어야죠. 사온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접대하면 내가 너한테 증빙 어떻게 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가생산 현물 접대비는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B. 채권 포기 접대비도 적격증명서를 받지 못해요. 아까 했던 제가 채권을 포기했어. 각서서주, 각서가 무슨 여러분들 적격증명서류예요. 맞죠? 계약서 주세요.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채권 포기 접대비는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돼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금 계약서사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C는 뭐냐면, 자, 보실게요. 자, 제가 이제 아프리카, 특히 여러분 아프리카 저기 원주민분들 있잖아요. 캄보디아 이런 데. 그런 데를 이제 내가 재개발 그 건축 사업을 따내야 돼요. 건축 사업. 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추장님하고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 추장님을 만나는데 거기 여러분들 추장님이 있다라는 건 신용카드 전표 같은 거 못 받겠죠. 뭐 일본이나 이런 데를 받을 수 있지만 맞죠? 자, 근데 그 추장님하고 이제 술집, 거기 추장님이 계시는 마을의 술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마셨어. 많이 마셔놓고 이제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적격증명서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추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추장님, 제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용카드를 두고 왔네요. 추장님이 한 통만 쏘시면 안 될까요? 예술적으로 추장님이 냈습니다. 난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네, 변사체로 걸려요. 변사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미안해요. 네, 계속 그만할게요. 그래서 적격증명서류가 수취가 불가능한 외국 지역에서 접대비는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D.
자,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때 농업인한테 굴비 같은 거 직접 사서, 맞죠? 물론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에서 구매도 되지만, 맞죠? 내가 농업인한테 직접 가가지고 영과까지 가가지고 굴비 사서 거래처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농업인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시다 보니까 이분한테 적격 증명서를 요구하면 이때는 변사체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호미로 맞을 거예요. 이것도 재미없고. 그렇죠? 그래서 농업인으로부터 접대 목적의 재화를 매입하면 이때는 그냥 송금 영수에서만 제출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말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제 밑줄 좀 치죠.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군요. 184페이지 184페이지 자, 거기 1번 접대비의 개념 있죠? 자, 접대비의 개념에서요 세 번째 줄에 붉은색 글씨 있죠? 진한색, 붉은색. 네. 자, 밑줄 좀. 무상지급, 업무 관련, 특정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접대비에 해당. 그리고 184페이지 맨 아래 접대비와 기타 비용의 비교 보이세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보세요. 뭐 V자 표시하시든.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자, 2번 접대비의 범위.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 자,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독립시설비. 자, 그럼 첫 번째 짝대기. 자, 거기에 법인인 경우 미치고 법인인 경우. 그러니까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는 접대한 거 맞아요. 노동적 같은데. 그래서 오른쪽에 접대비 밑줄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는 법인이 아닌 경우 밑줄 치시고요. 법인이 아니면 이거 접대할 게 아니고 독립유생비예요. 그래서 쭉 밑줄입니다. 해당 법인의 격리의 일부 독립유생비로 본다. 그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별표. 자, 밑줄 좀요. 자,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두 줄 밑줄은요.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그럼 이건 약정이다라는 건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내가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발생해서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약정에 따라라는 건 정당한 사유 없다는 뜻입니다요. 그래서 믿죠?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요게 업무와 관련 없으면 기부금이고, 또는 접대비로 본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별표. 깜짝이야. 동그라미 4번 별표 치시고. 너무 자네. 자, 접대비로 보지 않은 금액. 자, 기억 밑줄입니다. 주주,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내포된 거냐면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 회사가 지출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오른쪽에 송금, 불산입, 사회유출 밑주시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의 제2절. 자, 접대비의 세부조정 순서라고 되어 있죠. 순서인데 순서는 솔직히 이 순서 안 시키셔도 되긴 해요. 일단 순서 별표 치시고 제2절. 이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세부조정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해보면 자, 거기 로마자 1번에 직부인 접대비다 라고 돼 있죠.
직부인이 뭐냐면 우리가 한도를 따지기 전에 직접 부인하는 거 우리가 직부인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직부인. 그러니까 직접 부인하는 게 한도 따지기 전에 먼저 부인시키겠다를 직부인이라고 합니다. 깜짝이야. 자, 거기에서 일단 1번 했으니까 자, 2번 밑줄. 증빙, 불비, 접대비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좀 이따 실기할 때요. 증빙, 불비라고 뜹니다. 우리가 자동 검색 기능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빙을 비치하지 불 알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빙 없는 접대비 그 뜻이에요. 아시죠? 그 오른쪽에 대표자 상여 잊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부인 접대비에서 3번 있죠? 자, 3번 밑줄 중요. 건당 3만원 초과 적격 증빙 미수취분 일반 영수증이라고 돼 있죠? 그 오른쪽에 기타 사유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주석 1번 가보시기. 주석 1번. 자, 주석 1번에 벨 붙이시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밑줄. 건당 3만원인데 이게 경조사비면 좀 금액이 좀 커야죠. 맞죠? 그래서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접대비는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초과 적격 증빙 미수취 접대비 미수치고요. 자, 거기에 기억이 뭐야? 기억 적격 증빙 있죠? 밑줄죠.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미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중간쯤 보시면 표 있죠?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보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개인, 임직원, 신용카드 밑줄 치시고 개인, 임직원, 신용카드에 밑줄 치시고요.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개인, 임직원, 신용카드에다가 접대비에서는 영수증으로 본다. 접대비에서는 영수증으로 본다. 접대비에서는 영수증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걸 외우지 마세요. 그렇죠? 영수증으로 보니까 3만원 이내면 괜찮고 3만원 초과하면 기타 세율출이다. 그 뜻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 주석 1번에 니은 예외 있죠? 예외라는 건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요. 자, 기억이래. A 밑줄 좀요. 자, 적격 증명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 이게 아까 했던 추장님 그쪽이죠. 자, 그 다음에 B 밑줄.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현물 접대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사와서 접대하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도 밑줄 B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용 재화를 구입한 비용. 물론 가로는 시험에 내진 않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것 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증빙을 갖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어민한테 재화 매입하면 송금 명세서 제출해야 돼요. 국세청에다가.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여기 현물 접대비예요. 여기가 꽤나 빡셉니다. 되게 중요하고 많이 어려워요.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현물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사업상 증에서 시가 500원짜리 여러분들 공짜로 줬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현물에다가 그 시가의 10%인 50원까지 접대비로 갔었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현물 더하기 그 현물과 관련된 매출세액이거든요. 되셨죠? 자, 그럼 지금은 부가가치세는 무시하시고요. 지금 동네는 현물 접대비를 세법에서는 얼마로 볼 건지, 접대비 금액이 얼마로 볼 건지 외워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은 시가고 장부가 둘 중에 맥스 큰 것으로 접대비를 평가합니다. 현물 접대비에 대해서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시고 자, 해주시고요. 사례들을 볼게요.
200원이고요. 시가는 500원의 제품을 거래처에 현물 접대했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가보다 시가가 크죠? 그죠? 접대했대요. 자, 그러면 보시면 세법. 자, 그러면 일단 접대했으면 제품이 장부에서 없어져야죠. 그럼 제품이 장부에서 없어지면 제품이 200원이 없어져야죠. 원가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세법은 현물 접대비를 2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5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이 둘 중에 큰 거니까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거면 시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법은 접대비를 5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200원 받았으면 접대비 200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0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빵꾸 나는 곳이 대변이죠. 일단 대변이잖아, 대변. 대변에 평가 이익이 300원이죠, 그냥. 평가 이익 300원. 자, 이거를 설명 좀 짧게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회계로 좀 이해를 하실, 회계, 자, 보시면. 회계로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주식 있죠. 주식이 이게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주식을 200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주식을 200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자, 주식을 200원에 취득하면 우리가 얘 분계 어떻게 끊기냐? 차변에 주식 200원. 대변에 뭐 현금으로 취득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현금 2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 200원에 취득한 주식이 시가가 500원으로 평가가 된대요. 평가가 된대요. 네, 되셨죠? 그러면 평가가 되면 어떻게 분계를 끊냐? 주식 300원만큼 올려야 되겠죠. 평가가 300원만큼 올랐으니까. 또 대변에 우리가 평가 이익 적잖아요, 여러분들. 300원.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다음 연도에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그럼 이거 티슈가 된 거예요. 티슈. 그죠? 티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500원 잡아 빼야죠. 이거 우리가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맞죠? 시가가 떨어진 게 어떤 사건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맞죠? 그럼 이때 차변의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비용 잡아요. 이렇게 잡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도대체 왜 했냐? 라고 하면 지금 접대비를 지금 200원이 아니라 500원으로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용이 500원이 되려면
그럼 내가 200원에 만들었죠, 제품을. 제품을 200원에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품을 200원에 만들었는데 걔를 300원으로 500원으로 평가를 시키고 나서 접대를 한 것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비용이 500원이 될 수 있거든요. 비용을 우리가 500원으로 볼 수 있는 건 걔만큼 200원에 만든 걸 500원으로 평가하고 나서 접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워요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보시면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일단 200원에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일단 제품 300원만큼 평가이익 올리고 되셔요? 그 다음에 평가이익 300원 하면 제품은 500원이 됐겠죠. 맞죠?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그 제품을 접대비 잡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까요? 그럼 보세요.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요거 위에. 야. 네. 그럼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이렇게 되잖아, 200원. 이 두 분계 합치면 제품을 300원만큼 평가이익 잡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접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세법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랑 같아요. 이 분계와 이 분계 같아요. 제품 200원 없어지나 대변에. 평가이익 300원 잡고요. 그렇죠. 차변에 접대비 500원.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법이 시가하고 장소가 둘 중에 큰 것으로 본다는 건 그만큼 평가이익을 잡고 접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시험에 어떻게 줄 거냐면 장부는 획에 따라서 해요. 획에 따라서. 획에서는 우리가 200원에 만들었으니까 여기. 자, 여기. 장부는 200원을 만들었으니까 200원 까면서 접대비는 여러분들 원가로 잡겠죠.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항상 세법은 여러분들 접대비는 한도라는 게 있다면 한도. 그럼 세법상 접대비 한도라는 건 세법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장부상 접대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알코올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 어디까지면 면허 취소래요. 그럼 그게 한도죠. 한도예요. 그럼 장부다라는 건 술 취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해서 1이 취소, 면허 취소할게요. 1이 면허 취소. 근데 저 0.7입니다라고 주장해요. 0.7. 맞죠? 0.7이라고 주장하는데 후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1.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0.7이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지금 알코올 농도 나왔죠? 그럼 면허 취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거는 회사의 계상인 게 아니라 세법에서 바라보는 그 금액이에요. 이게 세법에서 바라보는 1.2도죠. 1.2 알코올 농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세무 조정이 없어요. 중요한 게 현물 접대비는 무조건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자, 왜 세무 조정이 없는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왜 세무 조정이 없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장부는 여기 접대비를 200 잡았죠. 그럼 비용이 200 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이 200 늘면 우리가 이익 200 줄어요. 되셔요? 근데 세법 여기 보시죠. 세법. 그럼 세법도 보시면 여기 세법 여기만 보면 비용이 500 늘죠. 맞죠? 비용이 500 늘어요. 근데 그것만큼 평가 이익은 이건 실현됐다라고요. 실현 500원만큼 평가 이익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적대한 모습 본다면서요. 맞죠? 그럼 얘만큼은 수익이 느는 거예요. 요렇게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비용이 500 증가하고 수익이 300 증가하면 세법도 이익이 똑같이 200이 감소해요. 맞죠? 퉁치면 이익 200 감소하는 거잖아요. 비용 500 증가, 수익 300 증가하면. 되세요? 둘 다 이익은 200이 감소해요. 우리가 세무조정은 뭐였냐면 장부상 이익하고 장부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사소득,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의 차이가 나야 조정하는 거예요. 맞죠? 둘 다 이익은 200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현물적 대비는 무조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세무조정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뭔가 달라 보이거든. 비용은 다르지만 그만큼 수익의 차이도 나요. 그 차이만큼, 비용의 차이만큼 평가이익의 차이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현물적 대비에 세무조정 없어요. 이거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이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들어오시면 나중에 우리가 불러오기 하면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나중에 불러오기를 하면 컴퓨터는 당연히 장부에서 손익계산서에 처리한 적대비 200원을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적대비는 우리가 500원이지 200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바라보는 적대비 500원을 바꾸셔야 돼요. 200원을. 항상 세법에서의 한도는 비교해야 될 거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이지 장부에서 정식으로 적은 것만 우리가 세법상 한다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항상 조심. 꼭 외우세요. 현물적 대비 나오면 세무조정 없어요. 자, 넘어가고. 자, 이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우리 시험에는 부가가치세 같이 주거든요. 해보면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시가의 10%를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이거 무시하시고 무시하시고 뭐냐면 시가의 10% 토해내야 되는데 내 돈 나갈 거니까 적대비라는 비용 잡겠죠. 시가 어디 갔어? 500원에 10%를 그래서 부가세 예수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사는 접대를 1년에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겠죠. 많이 하기 때문에 접대비 같은 경우 시험에 건바이 건으로 안 줘요. 기부금은 우리가 1년에 기부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는 내역을 건바이 건으로 주거든요. 근데 접대비 동네는 접대를 얼마 했다라고 건바이 건으로 못 줍니다. 워낙 회사는 1년에 접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줘요.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1,000원이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0원 말고도 750원의 접대 더 했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부 다. 되시겠어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자, 그럼 세법상 한도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여기 세법상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래요. 그럼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접대비는 회사가 적은 접대비 이게 아까 했던 회사가 저 0.7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알고리즘부가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하면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과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셨죠? 그럼 실제로 시험에서는 요 1,000원 불러올 거야, 1,000원. 근데 여러분들은 1,000원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장부는 접대비 250 적었죠? 여기, 얘만 보면. 근데 세법은 접대비가 550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나는 게 300원이죠? 300원 여기서 가산해 주셔야 되겠지. 반드시 이겠지. 아시죠? 해서 이게 1,300원하고 비교하시는 거지 그냥 장부에서 기록한 1,000원하고 세법상 한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했던 알코올 농도 그게 제일 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접대비의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이, 요거, 기타 사유줄, 기타 사유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쓰지 말자. 무시하자. 자, 접대비의 귀속시기. 자, 귀속시기는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넣어놨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보시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게요. 자, 접대비 귀속시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대 행위가 발생한 날의 접대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주의다라고 봅니다. 발생주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솔직히 지금 띄우겠지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실기에는 접대비 귀속시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됐죠? 접대 행위가 발생한 날에 접대비로 보지 접대비를 돈으로 지출한 날에 접대비를 안 봅니다. 알죠? 나머지는 안 할게요.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요거하고 이제 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접대비의 한도 접대비는요. 접대비의 한도를 따지기 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접대비의 한도는 오사하기 쉽습니다. 여긴 쉬워요. 이건 컴퓨터가 솔직히 말씀 다 계산해줍니다. 이거 해볼게요. 이거하고 밑줄 치고 쉴게요. 자,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의 한도는 1 더하기 2입니다. 자, 뭐냐면 일단 1은 기본적인 접대비의 한도가 있어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 나오고 실제로 실제 업무하실 때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초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근데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 기본적인 금액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가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한테 접대할 때 그냥 음료수만 마셔도 접대가 되죠. 삼성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은 접대하려면 음료수 가지고 돼요? 저 중소기업인데 음료수 드릴까요? 닥쳐, 꺼져!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와인 같은 거 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기본 한도가 높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의 개인 있죠? 개인은 원칙이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3,600만 원 맞아, 원칙.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업소득 있죠?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 뭐냐면 그 3.4 프리랜서라든지 3.3%로 원천이수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한도밖에 못 부여받습니다. 무시. 지금은 요거 중소기업은 3,600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기초금액은 1년치니까 내가 말을 들어서 우리 회사가 4월 1일날 설립이 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올해 사업연도는 9개월 만이니까 12분에 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말문제만, 가끔씩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대비하시고, 즉 이론 문제만 대비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여러분 접대비는 매출과 관련이 깊죠.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면 접대도 많이 해야 돼요. 그쵸? 동그라미 2번 한도는 매출 한도입니다. 매출 한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미 했었죠. 우리가 매출 규정은 법인세 없습니다.
법인세는 매출이든 영업외 수익이든 다 세금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 매출 가지고 온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회계상 매출은 매출 내놓이 할인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물 매각에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매출을 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간주공급, 간주임대료는 세법으로만 있는 거니까 회계에서는 이걸 매출을 보지 않고요. 이거 다 이미 했던 거죠. 우리 수익금액 규정 명세서에서 이미 했던 것들일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알죠? 제가 여기 해놨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크게 의미 없어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특수 관계자 매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수 관계자 매출을 특수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할게요. 실기 이거 할 때. 무시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 잘 보세요. 또 중요한 거. 보시면. 네, 보실게요. 뭐냐면 내가 접대비 지출을 얼마 했냐면 1,000원 했어요. 1,000원. 1,000원 했어요. 1,000원 했는데 이 중에서 증빙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빙 없는 게 증빙 없는 접대비가 예를 들어서 600원이라고 할게요. 600원. 알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송금 불산이 600원 상여 이렇게 맞았겠죠. 되셔요? 이렇게. 근데 접대비의 한도가 얼마다라고 하면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원. 이해되세요?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접대비 한도 100원하고 비교해야 될 건 접대비 지출액 1,000원이에요? 아니면 증빙 없는 접대비 600원은 이미 손금으로 부인됐죠? 맞죠? 부인됐으니까 이 600원 이미 송금으로 부인된 걸 차감한 400원하고 접대비의 한도를 비교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접대비의 한도 100원하고 비교해야 될 건 접대비 지출액 1,000원이에요? 아니면은 이미 한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송금 부인됐으니까 그건 제외한 나머지 400원하고 비교해야 돼요. 후자죠, 후자. 맞죠? 그러면 이때는 송금 불산이 300 기타 세율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또 들어보시면 당연한 논리예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도 의미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뭐냐면 만약에 당초에 송금으로 이미 부인된 게 600원 있죠? 근데 얘를 포함해서 이 접대비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게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원하고 다시 100원하고 비교하면 세법상 한도가 100원인데 접대비 지출 1,000원 했으니까 손금 불산입이 900원 되잖아요. 그럼 손금 불산입이 여기서 600, 여기서 900. 그러니까 총 1,500만 원, 1,500원이 된 거예요. 웃기죠? 접대비는 1,000원 지출했는데 손금 불산입은 1,500이래. 웃겨요, 그죠? 1,000원 지출했는데 1,500원이 손금 불산이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한도 전 단계에서 송금으로 이미 불산이 됐죠. 송금으로 부인됐으면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 걔를 제외한 금액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기서 두드려 팼잖아요. 송금 불산입으로. 근데 나중에 한도를 따질 때 얘를 두드려 팬 걸 다시 여기에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하는 금액에 다시 집어넣으면 두 번 죽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한도 전 단계에서 손금 부인된 건 나중에 한도 단계에서는 우리가 한도를 따질 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다시 할게요. 이렇게 무시하시는 건 뭐 의미 없어요. 우리 시간에 안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하고 실기하기 위한 거. 자, 입력하는 거. 자, 일단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을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 접대비 조정 값은 솔직히 필요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 네모 1번 수익금액 명세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매출 있잖아요. 매출한도 있어요. 매출한도 그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불러오기를 일단 무조건 먼저 누르시는 거예요. 불러오기. 아셨죠? 마치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했잖아요. 다 똑같아요. 적대비 조정 명세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시면은요. 여기를 자동 계산해줘요. 자동 계산해주는데 여기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관계자 매출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거 들어보시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시험에서 내가 실제 매출이 40억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수관계자 매출이 3억이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전체 매출액이 40억이죠. 그럼 40억을 합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간 매출액에 3억을 넣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나머지 37억을 일반 매출로 보내줘요. 지가 알아서. 아셨죠? 그렇게 해서 네모 1번을 못하실 분은 없어요. 네모 1번은 다 잘하십니다. 요거. 아셨죠? 그래서 전체 합계 넣으시고 특수관계자 매출 수에 여기다 넣으시면 알아서 지가 가요. 일반으로. 자, 그럼 다시 이거 중요해요. 보시면 여기요. 자, 여기 접대비 해당 금액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이 20만 원이었잖아요. 그 20만 원 초과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 자, 그리고 여기 국외지역 지출액 있죠. 말 그대로 내가 접대비 중에서 외국에서 지출한 접대비가 있으면 여기에 넣으시는 거고요. 아셨죠? 일단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외국 지역 거의 안 내고요. 농업인 안 냅니다. 거의. 네. 그리고 만약에 농업인한테 지출한 접대비 있잖아요. 농업인한테 내가 상대방 거래처 접대하느라고 농업인한테 매입한 거 있죠. 그거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접대비 중 기준 금액 총화액의 원칙은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 맞죠? 그래서 3만 원 초과분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안을 구분하셔야 돼요. 꼭 입력 잘못하시면 틀립니다. 그리고 좀 화면 보이시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총 초과 금액도 있고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도 보이세요? 여기 총 지출에 뭐 총 초과 금액, 총 초과 금액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총 초과 금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기준 금액을 초과한 접대비의 총액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접대비 있죠? 접대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이 접대비 50억이요. 어떻게 할까? 요게 3만원 이하가 얼마라고 할까? 2억? 맞죠? 2억이라고 하고 3만원 초과가 20. 네, 48억이라고 할게요. 아셨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개인 신용카드 있죠. 개인 신용카드가 아이, 이씨 죄송해요. 얘가 3억이 있대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대비가 50억이 지출이 있어요. 그 중에서 3만원 이하는 2억 쓴 거고요. 그 다음에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8억인데 이 중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들은 게 3억, 나머지는 나머지 45억은 이렇게 쓸게. 그래서 나머지 45억은 법인 신용카드 긁었대요. 이렇게 긁었대. 되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 요거를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면, 그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이 3만 원이죠. 그럼 3만 원이니까 쭉 가서 여기에는 48억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0억이지만 3만 원 이하분은 우리가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이 아니잖아요. 3만 원 초과가 아니니까 3만 원 초과하는 건 총 48억이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라고 있죠. 얘가 뭐냐면 적격 증명, 여기 다 있어. 여기 신용카드 미사용, 신용카드 미사용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적격 증명 서류 안 받은 거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15번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이게 되셨다면 여기에 3억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해당 금액 중 초과액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3만원 초과분이 지금 48억이잖아요. 여기 50억 중에서 2억은 3만원 이하분이니까 3만원 초과 안 들어오죠. 48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적격 증명서를 안 받은 건 얘죠. 법인 신용카드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인 신용카드는 영수증으로 보니까 적격 증명서를 안 받은 거.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뜻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한 게 이 뜻이에요. 적격증명 항상 신용카드 미사용은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것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존댓말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무시하시고 뭐냐면 여러분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접대비 중 사적 사용경비 있죠?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6번에 넣는 건 이 두 개 넣어요. 사적 사용 경비 우리 아까 개인이 지출해야 될 접대비를 회사 걸로 지출한 거 있죠. 걔가 사적 사용 경비. 얘랑 그 다음에 증빙 아예 없는 거, 증빙 없는 거, 아예 안 갖춘 거, 증빙 비치하지 않은 거. 그걸 동그라미 6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알죠? 이해사항이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16번, 가로 16번 총 초과 금액 있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이 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있죠? 내가 이미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불비되면 일단 송금 이미 부인되죠? 송금 부인되니까 여기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금액은 제외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도 살 들어가요, 살. 원상 보고 어떻게 시키지? 사례 좀 들어볼게요. 사례.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짜증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요. 여기 내가 40억의 접대비가 있어요.
접대비가 40억이 있어요. 예, 4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있죠. 이 중에서 1억은 증빙 없는 거래요. 어떻게 되셔요? 증빙 불비고 이 중에서 39억. 그래서 3억은 3만원 이하. 이하고, 오케이? 3만원 이하고, 36억은 3만원 초과. 잠깐만. 네, 3만원 초과. 초과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라고 할까? 3만원 초과인데 34억은 법인카드로 할게요. 법인카드 34억은 법인카드로 긁은 거고요. 3만원 초과분 중에서. 그럼 나머지 2억은 개인카드래. 개인카드. 나머지 2억은 개인카드래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40억 총 접대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억은 증빙 없는 놈이고, 증빙 없는 놈 됐죠? 그 다음에 39억은 우리가 39억이 나머지 접대비 때 이 중에서 3억은 3만원 이하, 36억이 3만원 초과분인데 이 중에서 적격증명서를 받는 게 34억. 적격증명서를 안 받는 게 2억 뜻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여기에 얼마를 불러오냐면 여기에다가 40억을 불러요. 40억. 맞죠? 40억. 왜냐면 지금 40억이 접대비가 총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불러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안 했다라고 여기 동그라미 6번에 입력을 일단 안 했대요. 여기다가 입력을 안 했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총 초과 금액을 어떻게 불러오냐면 얘를 37억을 불러와요. 37억. 무슨 말이냐? 자, 이 40억 중에서 1억은 여기 입력 안 했어. 아직. 입력 안 했어요. 이거 입력 안 하면 1억 입력 안 하면 40억 그대로이고 40억 그대로 3억은 3만원 이하니까 우리가 3만원 초과 아니죠. 그럼 여기 36억이 아니라 얘 입력 안 했으면 여기 37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신용카드 안 받은 건 2억이죠. 2억. 맞죠? 2억이죠. 2억.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거 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1억을 입력을 하잖아요. 맞죠? 1억을 입력을 하시면 이제 얘는 37억이 아니라 여기 1억은 제외니까 이미 선순위로 부인됐죠? 이해되세요? 부인됐기 때문에 요거를 37억이 아니라 이제 36억으로 여러분들 꼭 바꾸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채점 대상이에요. 오케이? 뭐 물어보실 거 있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나중에 또 실기할 때 한번 해볼게. 다시 무슨 말인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게 더 짜증나. 이게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아셨죠? 다시 지우고 됐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값은 쉬워요. 그냥 문화적 대비가 얼마다 라고 여기 있죠. 문화적 대비 지출액 있죠. 그게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고 그게 없으면 안 넣으시면 끝이에요. 값은. 그러니까 그 말은 값은 문화적 대비가 없으면 입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맞죠? 적대비는 한두 가지 더 쉬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컴퓨터가 이거는 보지 마세요. 뭐냐면
네, 우리가 기준 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한 우리 아까 기타 사유출이라면서요. 얘랑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이죠. 한도 초과액이랑 우리가 아까 접대비 건당 3만 원 초과나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접대비 있잖아요. 걔랑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다 기타 사유출이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이거 컴퓨터가 알아서 기타 사유출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